제가 보기에는 버블 아닙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가 옛날 튤립 버블 그 이후부터 한 단계씩 버블이 진행될 때마다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낮아지고 있고, 더구나 이거는 버블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조심함이 가한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잊을 거야 안 잊을 것 같은데.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첨예한 주제들로 요즘 이 영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제 크리티컬한 주제들이죠. 다 이제 오늘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크리티컬한 주제, 어쩌면 그 논쟁이 많은 주제라는 거죠. 논쟁이 많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건 또 반대로 해석하면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여 가지 않고 누군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누군가는 열심히 팔고 있고 누군가는 반대로 나는 그거 좋아요 라고 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명쾌한 뷰를 가지게 되면 그게 돈 벌 수 있는 큰 찬스예요. 이미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돈 벌 찬스가 아니에요. 그건 버블의 찬스죠. 왜 그러냐면 다 좋다고 그러면 다 샀을 거기 때문에 살 사람 다 산 거죠. 그래서 그거는 재미를 많이 못 봐요.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도 팽창되어 있을 경우가 많고, 제일 중요한 거는 헷갈려 할 때 나만의 생각을 정립하는 것.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헷갈려 하고 있는 그 팩트가 내가 본대로 가게 됐을 때 저절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크리티컬하고 헷갈려하고 언론에서도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 AI 버블론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AI 버블론이란 뭘 가지고 AI 버블론이라 그러느냐. 첫 번째 이제 주식 시장 측면으로 보면 AI 기업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너무 많이 해서 주가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되고 PER이 너무 높아져 있고 앞으로 이제 주가가 실적이 뒤따라오지 않을 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건 버블이다 라는 거죠. 그거를 주식시장 내에서 AI 버블론이라고 할 수 있고, 산업 현장에서도 AI 버블론이 있는데 수익화가 안 된다. 내가 열심히 엔비디아의 GPU를 구입해서 어디다가 설치를 하고 해봤더니 이게 들어간 돈에 비해서 돈이 안 벌린다. GPU를 구입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는데 소비자들로부터 이제 엔비디아는 GPU를 기업에 팔고 이걸 사간 기업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이라고 그러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그 다음에 아마존, 구글 이런 데서 고객으로부터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고객으로부터 받는 이익이 버블이다. 많지 않다. 많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이 AI 데이터 센터를 구매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 설비 투자가 줄어들 거다라는 게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AI 버블론의 실체예요. 자, 그럼 그걸 우리가 하나 둘씩 살펴볼까요? IT 버블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사실상은 우리 투자 생태계에서 IT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딱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터넷 버블 더하기 밀레니엄 버블이었죠. 2000년 빵빵년이 되면 옛날에 설계했던 컴퓨터의 날짜 인식이 이게 자릿수가 네 자릿수가 바뀌는 첫 경험이라서 다 오류가 날 거다. 그래서 밀레니엄 버블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때 모든 컴퓨터를 다 바꿔야 될지도 모른다. 시스템이거든 뭘 많이 바꾼다 해서 그때 그 관련 생태계 주가가 엄청 오른 적이 한 번이 있고, 그게 이제 1990년대 말경에 있었던 현상이고, 그거를 이제 밀레니엄 버블, 그것도 이제 IT 버블의 하나겠죠. 또 하나가 이제 인터넷 버블이죠. 그것도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특히 모든 걸 이제 그때는 연결시킨다는, 인터넷에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나라와 나라 간 그거를 네트워킹 시킨다는 거니까. 네트워킹 장비 회사 주가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런데 오른 정도가 지금보다 훨씬 심했어요. 우리 역사상에 버블이 IT 버블도 있고, 영국의 사우스시 버블도 있고,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도 있고, 레일로드 버블, 철도 회사 버블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근데 버블이 만들어질 때는 가장 큰 버블의 원천은 뭐냐 하면 무한대로 성장할 것 같은 전망. 그게 막 버블 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버블의 강도는 약해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점점 학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T 버블, 밀레니엄 버블, 인터넷 버블 그때 보다가 그 뒤에 온 모바일 버블은 훨씬 버블의 정도가 약했어요. 지금은 심지어 요즘 AI 버블이라 그러는데 제가 인터넷 버블하고 하나 딱 많이 이제 인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죠. 시스코어하고 엔비디아를 비교하는 거. 제가 지난 연초인가 언제 한번 그것도 주제로 다뤘었는데 시스코가 피크일 때 PER이 150배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는 포워드로 46배, 48배 수준이에요. 오늘 거래되는 종가 기준으로도. 내년도를 바라봤을 때 이익의 전망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엔비디아는 30몇 배. 그 후년은 25배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시스코는 그러지 않았어요. 또 시스코는 하드웨어 회사예요. 장비 회사라는 거예요. 장비를 만들어 팔던 회사였고 엔비디아는 여러분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에요. 애플하고 엔비디아는 팹리스 회사예요. 그래서 경기가 둔감해졌을 때 손실의 폭이 제한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란히 두 회사가 다 시총 3.5조 달러 근처에 가 있는데 두 회사의 잉여현금 흐름이 2천억 달러에까지 이를 정도로 잉여현금 흐름이 두 회사 다 커요. 하드웨어 회사는요, 잉여현금 흐름을 그의 이익이 많이 나도 많이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또 공장을 지어야 돼요. 또 공장을 지어야 된다고. 시스코하고 엔비디아는 하드웨어냐 하드웨어 회사 아니냐, 공장을 지니고 있느냐 공장을 안 지니고 있느냐, 설비 투자가 필요하냐 설비 투자가 필요하지 않냐,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 뒤에 그러니까 위드드로율이라고 그러죠. 고점 대비 하락률. 고점 대비 하락률이 그로부터 1년 정도 있다가 피크를 치고 나서 1년 있다가 주가가 75% 떨어졌어요. 시스코가.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부터 1년 뒤에 75% 떨어질 수 있느냐? 못 떨어집니다. 왜?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1년 뒤에 가는 포워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도 이익이 또 증가해요. 또 극심하게 올렸다 극심하게 내려가는 그야말로 뾰족한 교회의 우리 고딩 양식의 첨탑 같은 차트를 그렸었고요. 주가의 상승도 가팔랐고 떨어진 것도 급했어요. 버블에 대한 세상의 인식에 대한 학습도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도 활발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정보가 공유되는 것도 지금이랑 많이 달라요. 투자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학습의 정도도 달랐고 몰려가는 정도도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얼마나 투자자들이 투자 정보를 다양하게 입수할 수 있느냐. 그때랑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 어떤 좋다고 그러는데도 밸류에이션이 팽창된 게 PER 밸류에이션이 그 당시에 비해는 현저히 낮은 거죠, 지금. 그것도 큰 차이예요. 앞으로 포워드의 밸류에이션도 그래서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AI 기업들 주가가 버블이다. 최소한 엔비디아 기준으로는 버블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게 버블이 되려면 갑자기 자본적 지출이 줄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투자를 늘리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면 기업들은 이걸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지금도 그 기업들이 돈 벌기 시작을 했어요. 오픈 AI의 유료 가입자 수도 지금 점증하고 있는 중이고 글로벌로 한 1억 명 가까이까지 늘었다고 그래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뭐 진짜 수천 프로가 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전까지 광고 기획사에 맡기던 광고 제작 이런 것들을 AI를 이용해서 훨씬 더 빨리 만들고 이제 기획사들이 이제 이익이 줄어들겠죠. 또 광고주들은 훨씬 최적화된 소비자들이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짤을 보고 어떤 인스타그램을 보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기호를 분석해서 이 소비자는 예를 들어 쿠팡에서 구매할 때 반복적으로 뭘 많이 구매하는 구매자다. 그걸 AI가 분석을 해서 너네 회사가 여기에 광고해라. 집중적으로 보는 시간대는 언제다. 그 분석해서 하니까 그래서 그걸 또 이익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의 이익의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아름아름해서 수익화가 되고 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여기도 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클라우드 고객이 도망을 가요. 기업들은 또 AI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는 거죠. 그리고 AI 수익화 논란은 AI 산업이 커지는 거를 시세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리예요. 그러면 이 빅테크 회사들은 왜 이거를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느냐? 모바일 시대에 한번 경험해 본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창기에 네이버가 메일을 공짜로 줬죠. 그죠? 초창기에 카카오톡이 우리가 SNS를 공짜로 SK텔레콤은 문자 하나 송수신하는데 5원씩 받고 뭐 이런 식 받았다면 카카오톡은 공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공짜로 주고받게 한다는 거는 메일을 관리하려면 네이버에서 그 서버 비용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걸 한 이유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누가 많이 했느냐로 그때 결정이 나버린 거죠. 고객이 많이 머물게 되니까 그 뒤에
동시에 네이버가 거기에다가 쇼핑 기능도 얹고 검색 광고 서비스로 돈 벌고 다 그런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거를 이 빅테크 회사들이 인터넷 세상으로 변해가는 연결된 세상에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인터넷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플랫폼 회사라는 개념이 생겼고 플랫폼 회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액티비티 유저를 얼마나 많이 내 플랫폼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를 철저히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AI를 원할 거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AI 수익화 논란에 제가 그분님들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AI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당연히 도움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그걸 구축하는데 돈이 좀 들어. 돈이 드는데 그 대신에 도움이 되니까 많은 사람이 구름처럼 사이버 공간에 몰려와. 그러면 몰려온 사람들이 대상으로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명동, 거기 한일관이 있는 그 옆에 그 땅이 제일 비싸다 그러잖아요. 유동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거기가 땅값이 제일 그 상업 용지로 가장 비싸다 그래요. 평당 막 진짜 몇 억에 가는. 그러면 자기가 있는 땅에 땅값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죠. 사람이 많이 드나들게 해야 된다. 플랫폼 회사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유인해야 되고 그걸로 승부가 만약에 혼자만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경쟁하고 있잖아요. 클라우드를 갖고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지금 경쟁하고 있고 광고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또 중국에 있는 회사들, 바이두, 그다음 SNS 관련해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많은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AI를 발달을 시켜서 소비자들이 그 회사 AI 좋아, 나 거기 가서 놀래 하게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살이 걸린 문제예요. 이 살이 걸렸다는 건 지금 돈이 얼마나 되느냐, 돈이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AI 쪽이 수익화 논란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 줄어들 거라는 버블론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들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막상 수익화가 이제 서서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AI가 모바일 혁명이랑 또 다른 점은 AI가 사람 대신에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국가의 운명이랑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소버린 AI.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국가도 우리 인터넷 안 해요. 그러면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는데 이 AI는 관련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국가의 중요한 군사 작전 계획, 그 다음에 대테러 방지 업무, 그리고 또 산업 전략, 기업들도 그래요. 기업들도 어떤 기업은 AI를 도입해서 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 나는 AI 싫어하고 안 했더니 사람에만 의존했더니 생산 원가가 AI를 도입한 자동차 회사랑 AI를 도입하지 않는 자동차 회사가 대당 생산 원가가 다 틀려져 버려. 그러면 AI를 도입해야죠, 그죠? 그만큼 이 AI는 우리 그 인류의 몇 가지 혁명이 있었죠, 그죠? 산업혁명, 전기가 발견되는 혁명, 제조업혁명, 그 다음에 지식 정보화 혁명, 그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 다 연결되어 있는 그 혁명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큰 혁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산업 섹터에, 전 국가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가만히 앉아서 결국 세상의 모든 혁명은 인류의 행복, 그 다음에 국가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결판이 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AI가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상업 활동하는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될까? 또 국가의 안보와 국가의 전략 이런 데 도움이 될까?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고 있는 중이고 심지어 저한테는 지금도 도움이 많이 돼요. AI를 이용해서 제가 리서치를 하면 리서치하는 시간이 엄청 줄어들어요. 뉴스 볼 때를 제외하고는 AI에서 검색하는 거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질문을 요지를 조금만 바꿔도 거기에 맞게 다른 내용들이 막 생성이 되고 최신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니까. 가령 비근한 예로 네이버에다가 아마존 이번 실적 발표일이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이버가 답해 줄까요? 안 해줘요. 그런데 챗GPT한테 아마존 실적 발표 이번 분기 최근 실적 발표 언제예요? 그러면 답을 해줘요. 막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가 막 일하는 걸 보여줘요. 막 어디를 막 지금 긁어오고 있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공급자들은 누구나 인터넷 시절에 플랫폼에서 사람을 많이 모집하는 게 중요한 장래의 이익의 포텐셜이라는 거를 입증해보고 경험해본 플랫폼 기업들이 투자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가 안 하면 다른 경쟁사가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AI 수익화 논란에 대한 우려는 저는 사실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우려를 해서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향은 관찰하고 있죠. 여러분 그 애플이 지금까지 주가가 열 몇 배,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수십 배 오르는 동안에 해마다 평안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해마다 이런 논란들을 계속했어요. 계속했고 해마다 현재가를 놓고 비싸다 싸다를 계속했고 애플의 목표 주가가 오늘 뭐 시티에서 270불이라고 그 다음에 JP모건에서 265불이라고 그 회사들요 3, 4년 전에만 해도 목표가가 140불이었어요. 150불이었고 한꺼번에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현재 시점의 주가는 우리 항상 고민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아요.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하나죠.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수요를 누가 충족시켜 줄 거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현재 AI 기업들에 대한 버블 논쟁, 첫 번째 말씀드린 버블 제 생각에는 없어요. 가령 포워드 PER 기준으로 앞으로 3년간 포워드 PER로 했을 때 엔비디아하고 애플하고 누가 비싸냐? 애플이 더 비싸요. 포워드 PER로 하면 3년 평균으로 놓고 보면 이 정도로 버블이 안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버블이 왜 안 끼어 있을까요? 논쟁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AI 버블이 있니 없니 수익화가 되니 많이 논쟁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파는 사람 팔죠. 이거는 우리 역사에서 계속해서 진행됐던 거죠. 삼성전자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액면 분할한 주가 기준으로 280만 원 정도, 뭐 29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90만 원 된 거 아니고 그때까지 계속한 논란을 가지고 오는 거죠. 앞으로 또 그분님께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엣징 컴퓨터예요. 그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최신 제품이 공급되고 있는데 그게 기존의 AP 프로세서보다가 2시간 반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요. 제가 퀄컴은 좋아했다가 좋아하지 않는데 애플로 출시하던 모뎀, 통신용 반도체 로열티 받는 게 이제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게 전체 이익의 20, 30% 차지할 정도로 크다고 그러니까 그 이익을 이제 그 퀄컴 칩, 스냅드래곤 칩, 저전력 칩으로 이제 만회해가는 하나는 늘고 하나는 줄고 그런 상태여서 그 대신 이제 거기서 뭘 주목해 봐야 되냐 하면 이제 설계죠. 아키텍처를 공급하는 회사 엣징 컴퓨터가 앞으로 이제 급속도로 늘어날 거예요. 내년 후년 뭐 그 뒤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 데이터 센터양 GPU를 얘기하듯이 그 회사를 얘기할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뭐 다양한 스토리들이 많아요. 그 연간 생태계들이 뭐 최근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뭐 오라클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태계를 같이 공부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막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진 거는 조심해야죠. 우리가 예전에 시스코처럼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시스코 같은 그런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회사는 없어요. 시스코는 하드웨어 회사였고 엔비디아는 팹리스 회사의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최근에 나온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의 그 목표가가 190불인데요. 거기서 포워드로 앞으로 2년 뒤 그 엔비디아 140불 잡았을 때 포워드 PR이 2년 뒤에 25배로 떨어져요. 그러면 현재 주가 140불 뭐 언저리 치고 그럼 그거 어떻게 버블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뭐 지금부터는 이제 막 급격한 상승은 없겠지만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아웃퍼폼 할 거다. 저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또 뭐 데이터 해석하는 기업 얼마 전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린 기업이 있고 또 TSMC라는 파운드리 TSMC는 AI 때문이 아니더라도 좋은 기업이죠.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 중에는 이제 암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죠. 언젠가 엣징 컴퓨터 시장이 커지게 되면 뭐 많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회사도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다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실적이 또 좋게 나오면 또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겠죠. 하여튼 그건 저와 같이 이제 공부해 가시면서 제가 이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제가 이게 유튜브라는 걸 처음 한 일에 제가 작년에 악플에 하도 시달려가지고 참 이렇게 막 이렇게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 되게 싫습니다. 그 어떤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싫은 얘기도 해야 그분들이 참고할 게 있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제 보기에 이미 반영된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이제 막 시작인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반영은 됐는데 미래에 대한 전망치가 세상 평균이 아직은 못 따라가는 데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的。
그분님들도 분산 투자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한 기업이 좋은데 어느 날 그 기업은 내리고 다른 기업이 올라가고 이러면 또 배 아파요. 배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분산 투자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이 생태계에 굉장히 다채로운 많은 기업들이 있고 연간 생태계들도 엄청 많아요.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이 있고 데이터 센터의 전력 때문에 또 전력은 앞으로 무슨 또 원자력이 좋아요 해가 원자력 생태계 기업도 꿈틀꿈틀거리고 있고 그다음 뭐 변압기 기업도 꿈틀꿈틀거리고 있고 그런데 제일 메인은 이 두뇌를 공급하는 회사죠. 그죠? 그 연관되는 생태계 투자 아이디어 얘기예요. 이제 지금 거의 다 발굴된 것 같아요. AI가 되고 나면 데이터 센터 늘어야 된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열이 문제니까 냉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력을 공급해야 되니까 원자력이 늘 수밖에 없다. 거기에 전력 관련된 변압기가 늘어야 된다. 그것도 이제 다 개발돼 있어요. 개발돼 있어서 한 단계씩 주가가 디벨롭 돼 있어요. 그리고 또 AI를 대상이 되면 데이터를 또 해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건 아직은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가 적게 나오니까 조금씩 이제 개발돼 가고 있는 거고 또 AI를 이용해서 삽과 곡괭이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아까 얘기했던 B2C를 하는 AI 플랫폼 회사들 그 회사들은 현재 어닝이 딜리버리 되고 있지 않고 자본적 지출만 늘어나니까 당연히 주가는 헤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얘들이 결국 나중에는 더 잘 될지도 몰라요. 여기 이제 삽과 곡괭이 파는 회사가 어닝이 줄게 되면 근데 그런 현상이 처음에는 조금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GPU 수명에 대한 논란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좀 늦어질 수 있겠다. 이제 이전되는 속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분산해야 돼요. 그리고 뇌를 공급해 주는 것도 생태계가 GPU 만드는 회사가 있고 파운드리 하는 회사가 있고 법의 본질이 좀 다르죠. HBM 하는 회사가 있고 HBM은 하드웨어 회사예요. 설비 투자를 끊없이 해야 되고 파운드리 회사는 설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HBM 회사랑 비슷할 텐데 그 대신에 이제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이 적고 인가공 수수료만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핵심은 이제 GPU 그 설계하는 회사죠. 팹리스 회사 거의 막 애플 같은 펀더멘탈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중이죠. 굉장히 중요한 회사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아마 여러 개의 회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플랫폼 회사들 중에 정말 장기적으로 잘 고르면 정말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매년 막 15% 20%씩 먹으면 그보다 더 행복한 투자가 어디 있을까요? 최근 저번에 엔비디아 영상에 GPU 수명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우리 수업 때는 말씀드렸는데 GPU 수명에 대해서 지금도 가령 용산 전자상가에 있는 게임용 GPU 팔고 계시는 도매상에 물어보면 한 5년 가요. 10년 가요.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요. GPU 수명이 몇 년이야? 이렇게 물으면요. 챗GPT가 5년에서 10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혹독한 환경에서 가동되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챗GPT에 이렇게 다시 물어봐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의 수명은 몇 년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3에서 5년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또 왜 그러냐고 또 다시 물어보면 GPU는 게임에도 들어가죠. 그죠? 게임에 들어가는 GPU는 하루 종일 가동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는 하루 종일 가동이 되는 거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영상을 그려줘, 사진을 만들어줘, 답을 해줘, 뭐 엄청 괴롭히죠. 그죠? 그럼 이 GPU가 엄청나게 이제 하드워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안 쉬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전자기기 수명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사용했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똑같은 소나타 택시라고 치고 소나타 승용차라고 쳐봐요. 소나타 택시는 영업용으로 굴러다니니까 1년에 주행거리가 30만 킬로, 20만 킬로를 막 훌쩍 넘길 거고 가정용으로 쓰는 거는 1년에 지금 자가용으로 쓰는 건 1년에 1000km, 5000km 뭐 이렇게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럼 수명이, 소나타 수명이 몇 년이에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걸 구분해서 봐야죠. 그죠? 그러면 택시는 4년 타면은 소나타 택시 그냥 이렇게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조심조심 아껴서 쓰담쓰담 하며 타면 15년도 타죠. 그죠? 여러분, GPU 수명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AI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GPU 수명을 3년이라고 얘기한 것은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택시용으로 쓰이는 소나타의 수명하고 게임용으로만 쓰이는 자가용으로 쓰이는 GPU 수명이 다르다는 것을 그분님께 제가
제가 어디서 듣고 그 얘기를 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가령 뭐 3년이어도 좋고 뭐 3.5년이어도 좋고 그건 얼마나 열 관리가 잘 되고 얼마나 잘 냉각 시스템이 잘 돼 있냐에 따라 또 달라지죠. 그죠? 똑같은 소나타 택시인데 도상 시속 막 100km로 달리는 운전사, 급발진, 급제동을 하는 운전사가 모는 택시랑 규정속도 준수해서 그 택시랑 수명이 다른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올린 영상의 댓글에 그 GPU 논란에 대한 수명에 대한 거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를 오늘 영상으로 충분히 설명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AI 수익화 논란, 그리고 버블 논란, AI 버블론의 정체를 주식시장 측면, 산업 측면 여기서 한번 살펴봤고요. 세상이 항상 바뀌죠,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우리는 그 세상 변화에 따라서 투자를 바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시장이 열려있죠.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우리 그분들만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시장, 전 세계 자본시장은 열려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해도 누군가가 팔아버리면 내 주가 떨어지고 내 자산이 줄어들게 되고, 내가 싫어하는데 누군가가 확 사버리면 주가가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래서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늘 가다듬어야 된다는 거죠. 나라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투자자이든 항상 변해야 돼요. 항상 변화에 언제든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손절만 할 거 정말 잘하셔야 돼요. 우리 종로에서 뺨을 맞았다고 굳이 종로에서 안 갚아도 돼요. 그러려면 B2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B2 하시다 보면 종로에서 맞은 뺨을 반드시 종로에서 갚을 수밖에 없이 존버를 하셔야 돼요. 근데 B2가 아니라면 그 같은 생태계 내에 다른 기업으로 돈을 벌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 제가 B2 막 하지 말라고 계속 하신 이유도 이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손절매가 쉬워지려면 B2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버블 아닙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가 옛날 툴립 버블 그 이후부터 한 단계씩 버블이 진행될 때마다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낮아지고 있고, 더구나 이거는 버블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조심함이 가한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잊을 거야 안 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